조선 왕실의 역사에는 화려한 왕비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지는 않았으나 그 중심을 떠받쳤던 사람들. 오늘 소개할 숙빈홍 씨는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제5대왕 문종의 시대 왕비가 부재했던 궁궐에서 실질적으로 내전을 이끌며 왕실의 질서를 유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받았고 대신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명나라 사신에게조차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던 후궁. 공식적인 명칭은 없었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왕비였습니다. 숙빈홍 씨의 삶은 조선 왕실 여성의 위상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왕비가 될 수 없었기에 기록에서 비켜나야 했고, 그러나 왕비였기에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야 했던 여인.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조선 5대왕 문종의 후궁이자 내궁이라 불렸던 숙빈홍 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얼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려하지 않았기에 더 깊이 남은 이름, 역사의 그늘 속에서 궁궐을 지탱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숙빈홍 씨의 삶을 시작합니다. 1420년대 초 조선의 수도 한성. 한 명문가에서 장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숙빈홍 씨로 불리게 될 여인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홍심은 한성 부윤이라는 높은 관직을 지낸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이조참외를 역임한 윤규의 딸 파평 윤씨였습니다. 조부 홍덕보는 영중추부사에 추중되었고 증조부는 홍유룡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홍씨 집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잡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증조부 홍유룡은 여러 차례 사고를 쳐서 파직을 당하는 등 인품과 처세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조부 홍덕보는 과거 시험에 합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홍심 역시 딸이 세자의 후궁이 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집안의 딸을 왕세자의 후궁 후보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외가의 힘이었습니다. 외조부 윤규는 태종의 과거 급제 동기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배경이었습니다. 태종으로부터 많은 후대를 받았고 형조자 참의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엄히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릴 만큼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왕실과의 인척관계였습니다. 훗날 세조의 왕비가 되는 정의왕후가 바로 홍씨의 당이모였습니다. 정의왕후의 부친 파평부원군 윤번은 외조부 윤규의 남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문종의 다른 후궁인 소용윤씨는 윤규의 아들 윤희의 딸로 홍씨와는 외사촌 관계였습니다. 문종의 또 다른 후궁 수계문씨는 홍씨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홍씨의 남동생 홍응의 아들 홍상은 나중에 의경세자와 인수대비의 장녀 명숙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왕실과의 인척관계. 이것이 바로 명문가는 아니지만 왕실과 깊은 연을 맺고 있던 홍씨 집안의 딸이 후궁간택의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1427년 세종 9년의 일입니다. 세종은 김호문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 휘빈으로 책봉했습니다. 왕세자 이양 훗날의 문종에게 첫 번째 부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휘빈 김씨가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사용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압승술이란 주술을 쓰거나 주문을 외워 음양설에서 말하는 화복을 누르는 일로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술법을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금지된 주술을 사용했다가 들킨 휘빈 김씨는 폐출되고 말았습니다. 세종은 다시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에 봉효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고 순빈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순빈 봉씨 역시 세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후사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431년 세종 13년에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왕세자 이양의 후궁간택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상군지사 권전의 딸, 지계문관 정갑손의 딸과 함께 선발된 사람이 바로 홍심의 딸 홍씨였습니다. 세종은 홍심에게 쌀과 콩 30석을 내려주었고 한 달 후에 홍심의 딸을 승희로 봉작했습니다. 승희는 내명부 종사품에 해당하는 세자 후궁의 품계였습니다. 당시 홍씨의 나이는 대략 11세에서 13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함께 간택되었던 현덕왕후가 1418년생으로 당시 14세였는데 홍씨가 현덕왕후보다 어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궁으로 들어온 홍씨. 그러나 세자빈 순빈봉씨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아니 건재했다기보다는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순빈봉씨는 질투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마음을 숨길 줄도 몰랐습니다. 권승희가 임신하자 순빈봉씨는 권승희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것이라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순빈봉씨가 궁인 소상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순빈봉씨를 불러다가 좋은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휘빈 김씨에 이어 순빈봉씨마저 패출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나 며느리를 내쫓은 세종. 이제 조정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후궁 중에서 세자빈을 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 12월 28일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권양원과 홍승희 중에서 누가 적임자인가? 두 사람은 모두 세자에 우대하는 사람이며 우리 양궁의 돌보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를 낮게 여기는 듯하나 내 뜻은 권씨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자 이양의 마음은 홍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권양원이 나이와 지위가 더 높았고 이미 딸을 낳았기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권양원이 세자빈이 되었고 훗날 현덕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홍씨도 나중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1444년 세종 27년의 사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도 받지 못한 세자의 서녀가 죽은 사실이 실록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로 홍씨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1450년 조선의 왕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세자 이양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5대왕 문종입니다. 하지만 이 즉위식에는 한 가지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 권씨는 이미 1441년에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문종은 재혼하지 않았고 새로운 세자빈도 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종이 즉위하자 조정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비가 없는 왕실 내전을 다스릴 주인이 없는 궁궐. 이것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의례, 궁중의 질서, 나아가 국가의 채통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면서 홍씨는 귀인으로 봉작되었습니다. 귀인은 정의품에 해당하는 후궁의 품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품계 상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문종에게는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른 간택 후궁들은 모두 정삼품 소용의 품계를 받았는데 홍씨만 유일하게 귀인으로 책봉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소용정 씨는 홍씨와 같은 시기에 입궁했고 문종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왕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은 소용정 씨가 아닌 어린 나이에 죽은 딸 하나만을 둔 홍씨가 더 높은 품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식의 유무나 성별로 후궁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씨를 내명부를 다스릴 그릇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비록 후궁이었지만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궁중의 모든 일은 홍씨가 도맡았습니다. 궁녀들을 관리하고 왕실의 의례를 준비하고 내전의 살림을 꾸리는 모든 일들. 이것은 본래 왕비가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궁이라는 특별한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호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비는 내전이라 불렸습니다. 안쪽 정각이라는 뜻으로 왕이 거처하는 외전과 구분되는 왕비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없는 상황에서 홍씨에게 내전이라는 호칭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왕비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내궁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내전보다는 낫지만 일반 후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호칭. 이는 홍씨가 왕비는 아니지만 왕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역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훗날 사도 세자의 정실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가 된 해경궁 홍씨. 그녀 역시 정조가 즉위한 후 왕대비를 뜻하는 자전이 아닌 자궁이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왕비 출신이 아니기에 대비의 칭호를 쓸 수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예우를 해야 했기에 만들어진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숙빈 홍씨의 내공 사례가 그 선례가 된 것입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 8월 5일 문종실록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조선 국왕에게 명나라 황제의 축하를 전하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는 4대 관계에 있었기에 명나라 사신의 방문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공에게 단자입힐 사일피를 바치고 내공은 곧 귀인 홍씨이다. 이때 중궁은 이미 흥수하시고 홍씨가 내전을 다스렸다. 명나라 사신은 문종, 세자 단종, 그리고 홍씨에게만 선물을 바쳤습니다. 다른 왕족들도 다른 후궁들도 아닌 오직 이 세 사람에게만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록의 순서입니다. 왕, 홍씨, 세자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조선시대 실록을 비롯한 공식 기록에서 인명을 나열할 때는 엄격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직접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대군, 공주의 순서로 나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는 왕 다음에 홍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자가 나옵니다. 후궁인 홍씨가 왕세자보다 앞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홍씨가 형식상으로는 후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비의 자리에서 대우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선 조정만이 아니라 명나라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나라 사신이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씨가 비록 후궁이지만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나라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 내공, 홍씨, 세자의 순서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홍씨의 지위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자와 사라는 선물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들은 고급 비단으로 왕실의 고위 인사에게 주는 격식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단순한 후궁에게 줄 만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홍씨는 형식상으로는 귀인이라는 후궁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비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종은 왜 홍씨를 정식 왕비로 책봉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현덕 왕후에 대한 문종의 마음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비록 9년이 지났지만 세자빈으로서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재혼을 망설이게 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외척 세력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현덕 왕후의 외가인 권씨 가문과의 관계가 복잡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왕비의 가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문종의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즉위 후 2년 만에 승하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던 문종이 대대적인 혼례를 치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결과적으로 홍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했고 왕비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명칭만 없었을 뿐 실질은 왕비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궁중의 하루하루는 분주했을 것입니다. 문종을 보필하고 어린 세자 단종을 돌보고 궁녀들을 관리하고 왕실의 크고 작은 의례들을 준비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홍씨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공이라는 호칭, 명나라 사신이 바친 선물, 실록의 기록 순서. 이 모든 단서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숙빈 홍씨는 조선 왕조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종의 재위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1450년에 즉위하여 1452년에 승하했으니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종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홍씨를 진작에 현덕 왕후에 이은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했더라면 어땠을까? 계유정난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계유정난의 명분은 왕실이 대신들의 손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덕 왕후 사후 세자빈 자리가 비어있었기에 이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홍씨가 세자빈에서 중전이 되었다면 대비가 되었을 것이고 아직 어린 의붓아들인 단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할 명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정권을 찬탈할 명분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홍씨 본인의 야심이 커서 단종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정권을 휘어잡는다 해도 수양대군에게 찬탈당해 비극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씨는 수양대군의 정실 부인인 정의왕후가 아닌 본인이 조선 최초의 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에게나 역사로서나 여러모로 씁쓸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종이 승하하자 홍씨는 정일품 빈의 품계를 받아 숙빈으로 봉작되었습니다. 숙빈 홍씨라는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격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종을 어린 시절부터 양육한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양대군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강맹경이 혜빈 양씨를 경계하여 홍씨의 품계를 높이자고 청합니다. 강맹경은 수양대군의 측근이었습니다. 단종과 가까운 혜빈 양씨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신 홍씨를 내세워 궁중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숙빈 홍씨가 혜빈 양씨와 직접적으로 갈등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택 후궁과 궁인 출신 후궁의 격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간택 후궁인 홍씨가 정일품 빈의 품계를 받으면서 혜빈 양씨의 궁중 내 입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양씨는 노상군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궁중을 드나들면서 요구가 많았는데 세조가 이에 약간의 절제를 가한 바 있어 양씨가 이를 원망하였고 단종을 폐위시킨 후 노상군으로 강등시킨 세조. 혜빈 양씨는 자신이 키운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궁중을 드나들었지만 세조는 이를 제한했습니다. 혜빈 양씨가 이를 원망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미묘한 권력관계를 보여줍니다. 1453년 단종 1년 안평대군이 사사된 이후 그의 집이 홍씨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수양대군과 왕위 계승을 두고 경쟁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의 집이 홍씨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당시 홍씨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카튼에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홍씨는 혜빈 양씨와 함께 나아가 정순왕후를 직접 보았습니다. 왕비 간택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녀가 왕실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485년 성종 16년 이때 홍씨는 이미 6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홍씨는 속공 노비를 줄 것을 청하여 89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록에 기록된 홍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문종시대부터 단종, 세조, 예종을 거쳐 성종시대까지 무려 5왕조를 거치면서 홍씨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남은 것입니다. 계유정난으로 단종이 폐위되고 사육신이 처형되고 왕실 내부에서 피바람이 불었던 그 시절을 홍씨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자신이 섬겼던 문종의 아들이 폐위되는 것을, 자신의 당이모의 남편인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왕실의 복잡한 정치 속에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종 시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묘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아니었기에 국장도 치러지지 않았고 승하가 아닌 단순한 죽음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왕비가 아니라면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종시대의 실질적인 왕비로서 궁중을 이끌었던 그 시간들.
명나라 사신이 왕과 세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위상. 5왕조를 거치며 왕실의 어른으로 살아남은 그 지혜. 만약 그녀가 정식 세자빈이 되어 왕비로 책봉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계우정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단종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역사의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숙빈홍 씨가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격변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간 여인이었습니다. 1998년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 배우 장서희가 숙빈홍 씨를 연기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그녀의 삶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숙빈홍 씨는 낯선 이름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왕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세자의 사랑을 받았고 실질적인 왕비로서 궁중을 이끌었으며 왕실의 어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낸 여인.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살아낸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간 수많은 여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왕실의 후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격변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낸 한 여성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숙빈홍 씨의 삶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잠든 곳이 어디인지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조선 문종의 후궁 숙빈홍 씨. 그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